반갑습니다. 벌써 6번째 강의인가요? 6번째 생명과학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앞 시간에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뉴런의 축삭돌기를 기준으로 전압을 측정했을 때 안과 밖에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안쪽이 음전화, 바깥쪽이 양전화를 띠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분극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까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왜 분극이 발생했을까? 분극이 발생한 원인, 분극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극은 과연 왜 발생했느냐? 축삭돌기를 간단하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축삭돌기 안쪽, 축삭돌기 바깥쪽.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축삭돌기 안쪽은 음전화, 축삭돌기 바깥쪽은 양전화를 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왜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포막을 살펴보면 세포막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만 표시하지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애가 있는데 일단 이 펌프가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펌프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능동수송을 하는 것이다. 능동수송을 하는 막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럼 또 능동수송은 또 무슨 말이냐? 결론은 펌프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물질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데 그냥 옮겨주는 게 아니라 ATP를 소모하면서, 즉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ATP 지난번에 봤었죠? 물질 대사에서 우리가 유기물을 흡수하면 그 유기물이 이화 과정을 거쳐서 작은 영양소로 분해가 되고 소화 과정을 거쳐서 작은 영양소가 되고, 이 작은 영양소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호흡 과정을 거쳐서 무기물과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의 60%는 열에너지, 40%는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ATP가 분해되면서 7.3kcal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7.3kcal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ATP, 그래서 이 ATP가 소모된다, 즉 ATP가 분해된다. 그럼 ATP가 분해되면 7.3kcal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억지로 이동시킨다 이 말이죠.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나트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여옵니다. 자, 다시 나트륨은 축삭돌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축삭돌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여오고,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한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죠? 에너지를 소모해서 물질을 억지로 이동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억지로 이동시켰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나트륨이 어디가 더 많다? 바깥쪽이 더 많다. 그러면 바깥쪽이 더 많고 안쪽이 적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억지로 에너지를 써서 안쪽에 적은 곳에서 바깥쪽에 많은 곳으로 억지로 끄집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대충 봐도 나트륨, 칼륨이 세포 안팎 어디에 더 많다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나트륨은 어디가 더 많다? 바깥쪽. 칼륨은 어디? 안쪽. 그런데 그 녀석을 거꾸로 이동시키려고 하다 보니 에너지가 필요하다. 많은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은데 또 바깥쪽으로 보내고, 칼륨은 안쪽이 많은데 또 안쪽으로 보내고, 억지로 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더라.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포 안과 바깥쪽에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발생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안쪽에는 칼륨이 점점 쌓이고,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점점 쌓이고, 나트륨이 늘어나고 칼륨이 늘어나고, 그렇죠?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발생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 나트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 많은 곳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랬죠? 확산. 그렇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에 의해서 이 나트륨이 안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닫혀 있어버려. 그러다 보니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자,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다. 쉽게 얘기해서 막을 투과할 수 있는 막 투과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낮다. 왜?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어서. 여기는 통로라는 말을 썼죠. 통로. 아까 앞에서는 펌프라는 말을 썼고, 이번에는 통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펌프, 통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펌프는 ATP를 소모해서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통로는 ATP를 소모하지 않고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질이 흐르게 하는 것을 통로. 그냥 구멍뻥 뚫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닫혀 있다. 닫혀 있으니까 나트륨이 나가서 못 들어옵니다. 나트륨 통로만 있는 게 아니라 칼륨 통로도 있습니다. 칼륨 통로. 그런데 자, 나트륨은 나가서 못 들어오는데 칼륨은 들어와서 다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칼륨 통로가 다 열린 건 아니고 일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열려 있다 보니 칼륨이 펌프에 의해서 들어와서 일부 졸졸 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나트륨은 나갔는데 못 들어오고, 칼륨은 들어왔는데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결국 어떻게 되냐?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나트륨 양이온 띄는 물질인데, 양이온 띄는 물질이 나가서 못 들어와. 양이온. 칼륨 음이온을 띄는 물질인데 들어와서 다시 졸졸 나가. 양이온. 양이온이 바깥쪽에 와 많이 늘어났네.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띄게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아지고,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아지고, 칼륨은 점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칼륨은 안쪽이 많아졌다.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발생했다. 그런데 나간 나트륨은 못 들어오는데 들어온 칼륨은 졸졸 새서 나가더라. 이런 것을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과도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막투과도 차이. 2번입니다. 2번. 이 두 개를 합치면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과도 차이. 그래서 나트륨에 대한 막투과도는 낮은데 칼륨의 막투과도는 높다. 나트륨은 통과를 못하는데 칼륨은 일부지만 졸졸 새서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바깥쪽에 양전하가 많아지더라.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에 양전하가 많아지더라. 그러면 안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쪽이 양전하가 많아지니 이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하가 되겠죠. 음전하를 띠는 물질이 막 많아졌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된다.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전하다. 그런데 실제 안쪽을 봤더니 음전하를 띠는 수용성 단백질이 바깥쪽에 비해서 많이 있더라. 바깥쪽에 비해서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 이걸 합쳐봅시다. 1번, 2번을 통해서 바깥쪽은 지금 양전하가 쌓인 상황이죠. 나트륨, 칼륨 양전하가 쌓였고 안쪽은 또 봤더니 음전하를 띠는 수용성 단백질이 안에 바깥쪽보다 많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바깥쪽은 양전하, 안쪽은 음전하를 띠는 분극 상황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극을 꽂아서 전위를 측정하면 마이너스 7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70은 절대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여기가 0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두 개의 차이를 비교했더니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7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극이 유지되는 이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축삭돌기에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에 전위 차이가 나는 이유, 즉 분극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휴지전이 무엇이고 분극은 무엇이고 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까지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 좀 전에 선생님 설명 다 했던 내용이죠. 축삭돌기 안팎에 전극을 꽂았을 때 전압계로 측정하면 마이너스 70이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유 나트륨 칼륨.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이 많고 칼륨은 안쪽이 더 많더라 하는 얘기. 자, 다음 이제 그럼 분극이 왜 발생하지는지는 알았고 이제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팎에 이제 전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알았는데 그러면 흥분이 어떻게 옆으로 전도되느냐,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그냥 듣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상당히 쉬운데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좀 잘 풀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이 되는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자극이 처음 왔을 때부터 어떻게 해서 자극이 옆으로 옮겨가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나트륨은 나가고 칼륨은 들어온다. 그런데 나간 나트륨은 못 들어오고 들어온 칼륨은 졸졸졸 나가더라. 그래서 안쪽은 음전하,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자, 이 상황을 무슨 상황? 안과 밖에 극이 나뉜 상황? 분극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기본적인 분극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이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축삭돌기 알 중에는 바깥쪽에 비해서 음전하를 띠는 수용성 단백질이 많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안 적었습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다. 축삭돌기의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필요한 내용만 여기 선생님이 판서를 하겠습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은 판서하지 않고 꼭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내용만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앞에서 평상시에는 나트륨에 대한 막 투과도가 낮아서 나트륨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었죠. 근데 외부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에 대한 막 투과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이렇게 왕창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론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칼륨도 졸졸졸 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꼭 필요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왕창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면 원래 상태, 분극 상태에 비해서 안쪽에 양이온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안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음전하를 띠게 된다. 자, 자꾸만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나트륨이 들어왔지만 뭐 마이너스가 나간 적이 없는데 왜 마이너스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은 상대적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양이온이 많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지 진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진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플러스가 강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됐고 바깥쪽은 안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왕창 쏟아져 들어와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분극 상황이 바뀌었죠. 분극이 깨어졌죠. 그래서 분극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분극. 자, 그러면 이제 자극이 주어지면 안쪽이 양전하, 바깥쪽이 음전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그냥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트륨에 대한 막 투과도가 원상복귀, 즉 나트륨이 왕창 들어오던 게 다시 안 들어오게 된다. 나트륨이 다시 못 들어오게 됐다. 그런데 앞에서는 칼륨이 어떻게 나간다 그랬죠? 졸졸졸 조금씩 새 나간다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극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칼륨 통로가 왕창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그냥 통로를 하나만 그렸지만 사실은 통로가 여러 개 있고 이때는 통로 한두 개가 열려 있는데 이때는 통로 거의 다 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통로 하나만 그리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통로가 다 열려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이때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왕창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좀 전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서 양이온이 들어와서 안쪽이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됐죠. 근데 나트륨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와. 양이온이 안 들어온다. 근데 칼륨이라고 하는 양이온이 또 나갔다. 그러면 안쪽이 어떻게 되냐. 다시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들어오던 양이온 안 들어오고 안에 있던 양이온 왕창 나가버리고 그러니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원래처럼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다시 분극이 되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분극. 그런데 문제는 칼륨이 왕창 쏟아져 나가죠. 평소에는 졸졸졸졸졸졸 새고 있던 게 칼륨이 왕창 쏟아져 나갑니다. 왕창 쏟아져 나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원래는 이 휴지 전위가 얼마나 그랬죠? 마이너스 70, 그죠?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70mV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칼륨이 나가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 되면 그 정도가 되면 이 막이, 이 통로가 적당히 닫혀야 되는데 너무 동시에 막 나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70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막전이가 마이너스 70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칼륨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점이가 마이너스 70보다 더 많이 내려간 상황, 칼륨의 나가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서, 다르게 얘기하면 칼륨이 너무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춰주지 못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간 상황, 안쪽이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간 상황, 이 상황을 지나치게 분극이 되었다라고 해서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적당히 나가다가 멈춰줘야 되는데 멈추는 속도 조절을 잘못했을 때 칼륨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서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간 상황, 이 상황을 과분극 상황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원래의 투과도를 회복하겠죠. 원래의 투과도를 회복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또다시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주기를 거치면서 계속, 자, 이걸 하나로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축삭돌기라고 하면 축삭돌기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이렇게 있다가 외부 자극이 왔다, 흥분이 왔다, 그러면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칼륨이 왕창 나간다. 칼륨이 나가면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되겠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나갔다. 마이너스 80까지 갈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분극이 되더라. 어디에서? 자극을 받은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여러 개의 그림으로 쪼개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한 지점에서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때 나트륨이 왕창 들어온다고 했죠? 이때 나트륨이 왕창 들어와서 안쪽을 플러스로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트륨이 왕창 들어와서 안쪽을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나트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 자극을 받은 그 옆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또 왕창 열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으로 인해서 이곳에 막점이가 변하고, 이 막점이의 변화로 인해서 그 옆부위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또다시 열린다. 연쇄작용으로 열리겠죠? 그러면 여기 또 나트륨이 들어온다? 나트륨이 들어오니 여기는 또다시 플러스가 되겠고, 얘 때문에 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들어와서 그 옆은 또 플러스가 되고, 그 옆에 나트륨 통로는 또 열리고, 자, 한쪽에 자극을 주니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그 옆에 열리고 어떻게 되죠? 자극을 받은 곳으로부터 점점 멀리 자극이, 흥분이 옆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어디에서? 한 축삭돌기 안에서. 자, 이렇게 한 축삭돌기 안에서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옮겨가는 것, 흥분이 옮겨가는 것을 뭐라고 했죠? 흥분의 전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흥분의 전도는 이렇게 일어나더라. 근데 만약에 내가 자극을 여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 나트륨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탈분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곳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도 열리겠죠. 그럼 여기에 탈분극 때문에 또 그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릴 것이고, 결국 자극을 받은 곳으로부터 흥분은 양방향으로 전도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들어온 나트륨이 실제 옆으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다. 나트륨이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트륨으로 인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이 막점위의 변화로 인해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또 들어온 나트륨에 의해서 막점위가 변하고, 막점위 변화에 의해서 옆에 또 통로가 열리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흥분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트륨이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사항 단 두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럼 자극을 받았을 때 나트륨이 왕창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탈분극 상황일 때 나트륨은 어느 곳이 더 많으냐?
즉 축삭돌기를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나트륨이 더 많은 곳은 어디냐? 나트륨이 더 많은 곳은 나트륨이 왕창 들어왔으니까 안쪽이 많아졌겠다. 아니죠.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왔으니까 안쪽이 플러스 됐다면서요. 플러스 됐으니까 안쪽이 나트륨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다? 통로라는 것은 앞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구멍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곳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가 나트륨이 많다는 얘기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왔다. 그런데 왔는데 기존보다 양이온이 늘어났으니까 플러스가 됐을 뿐이고 나트륨은 여전히 바깥쪽이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재분극이 됐을 때, 재분극이 일어날 때 칼륨이 왕창 바깥쪽으로 나간다 했으니 칼륨이 다 나갔으니 칼륨이 바깥쪽이 많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칼륨은 안쪽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마찬가지로 칼륨 통로를 통해서 나갔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나갔구나. 여기가 더 많은 곳이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많이 나가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지만 여전히 칼륨은 바깥쪽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이 많고 칼륨은 항상 안쪽이 많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때 자극, 아무 자극이나 주면 이런 탈분극이 일어나느냐? 아무 자극이나 준다고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냐? 역치 이상의 자극,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만 이런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역치보다 낮은 자극을 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역치는 또 무엇이냐? 역치는 도대체 뭐냐? 역치라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작은 크기의 자극의 세기,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 있는 도중에도 많은 양의 공기와 먼지들이 선생님 볼에 와서 부딪히고 있을 겁니다. 근데 부딪히고 있다는 걸 못 느끼죠? 왜? 이 자극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인 역치보다 작은 자극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야, 이렇게 하면 아프다 느끼겠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야 내가 반응을 한다. 그럼 역치라는 값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어떤 세포인지 어느 부위의 세포인지에 따라서 역치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역치 값은 얼마다 라고 할 수는 없고 모든 세포마다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역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 마지막 한 가지. 그렇다면 이런 탈분극만 일어나면 항상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느냐? 탈분극이 일어났다.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탈분극만 일어나면 옆으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탈분극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옆으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느냐? 이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안쪽의 막전위가 약 플러스 35mV 정도 되어야만 옆으로 흥분의 전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와서 여기가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됐는데 양전하를 띠게 되어도 약 플러스 35mV 정도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70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70인데 플러스 30이 아니라 만약에 0mV라고 합시다. 0mV면 마이너스 70에서 0이 됐으니까 70mV가 상승을 했죠? 70mV가 상승을 했어. 그래도
옆으로 흥분의 전도는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플러스 35 정도는 되어야. 물론 책에 따라 약간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책은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대부분은 플러스 35, 그래서 약 플러스 30에서 35 이 정도의 막전이 변화가 생기면 그때 흥분의 전도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흥분이 옆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도의 이 막전이의 크기, 이 크기를 뭐라고 하느냐? 활동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막전이는 막전인데 옆으로 옮겨가게 만들 수 있는 막전위, 흥분이 옆으로 옮겨갈 수 있게 만든 막전위, 그래서 활동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동전위 값은 약 플러스 35mV 이 정도가 되어야 옆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이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과서를 잠깐 보여주자면, 교과서는 지금 처음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시작해서 뉴런의 종류, 구조, 그 다음 분극이 어떻게 생겼느냐 라는 얘기 이어서 활동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분극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1번 여기 있죠. 1번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극 상태에서부터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이거죠.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다. 언제? 분극 상황일 때. 첫 번째 이 구간이 분극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자극이 주어졌다. 자극이 주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막전위가 상승한다 그랬죠? 막전위가 상승한다. 자, 양전하를 띠게 된다 그랬죠? 안쪽이. 그럼 양전하를 띠게 된다. 막전위가 상승한다. 무슨 시기? 탈분극 시기. 이 시기를 탈분극 시기라고 합니다. 자, 왜 탈분극이 일어났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이때 탈분극의 원인이 된 물질 나트륨 때문에.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점점 원상복귀, 즉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낮아지고 이제는 칼륨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나타나는 일, 막전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재분극, 이 상황이죠. 이 상황. 재분극의 원인은 누구냐?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칼륨이 너무 많이 나가서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가 버렸다. 과분극 상황. 얼마 정도? 막전이가 약 마이너스 80mV까지 내려가더라.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면 다 모든 것이 원상복귀 돌아가서 다시 휴지점이 분극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 막점위의 변화가 발생하더라. 어디에서? 자극을 받은 한 지점에서. 자, 이 그래프가 일어나는 곳은 내가 여기를 자극했으면 이 한 지점, 자극을 받은 이 한 지점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 이 안에서 이 자극을 받은 한 지점에서 이 그래프가 일어나는. 자, 가로축이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 가로축은 시간. 거리가 아니라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 그래서 이 공간 한 지점에서 이런 막전위의 변화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막전위가 플러스 35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 이때의 막전위를 뭐라고 한다? 활동전위. 그러면 활동전위가 발생하면, 이곳에 플러스 35 정도의 활동전위가 발생하면 옆으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그래프는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흥분의 전도 이렇게 쭉 얘기했고, 도약전도 아까 선생님이 슈반세포, 축삭돌기, 량비의 결절 다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흥분의 전도까지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
축삭돌기에서 막을 기준으로 안과 바깥쪽에 전위의 차이가 발생했느냐, 분극의 형성 이유, 그 다음에 분극이 생겼는데 자극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 그 부위에서 막전위의 변화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 막전위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한 지점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 한 지점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옆으로 옮겨가느냐, 전도되기 위해서는 활동전위가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활동전위가 발생하면 양방향으로 전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찬가지로 과제 내용 정리해서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